당신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마음의 힘은 그 사용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의식적, 즉 이성적인 차원과 잠재의식, 즉 비이성적인 차원입니다. 당신은 현재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스며들고 이 잠재의식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창조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감정이 있는 자리이며 창조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난해한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부정적인 방향에 응용되면 실패와 좌절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완전한 건강과 성공과 번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느끼기 시작하면 당연히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가 생겨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요구하며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실제로 당신에게 경험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의 법칙은 당신이 바라는 건강과 평화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을 내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응답은 당신이 현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성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이 되면 뇌세포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이자마자 곧 그 생각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이 평생 동안 모은 온갖 지식을 모조리 이용해서 생각을 결합함으로써 작동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과 에너지, 당신 내면에 있는 지혜를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자연의 법칙에 남김없이 동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며칠이나 몇 주일 또는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하나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두 개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의식입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가령 당신은 책이나 집 혹은 일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릅니다. 당신이 결정 내리는 것은 전혀 현재의식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편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당신의 심장은 줄곧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소화, 순환, 호흡 등 중요한 생명 기능은 현재의식의 통제와 무관하게 줄곧 잠재의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무관하게 당신의 생각과 암시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과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의식이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장하거나 논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릇된 정보를 주어도 잠재의식은 그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여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암시가 비록 거짓일지라도 그대로 상황이나 체험, 사건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당신의 믿음에 의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릇되거나 왜곡된 생각을 잠재의식에게 전달했다면 잠재의식에게 다른 정보를 주어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조화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몇 번이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처럼 반복된 조화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새롭고 건강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습관화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습관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현재의식의 습관적 사고는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만약 당신의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것이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화롭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공포나 근심 같은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인정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완전한 건강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력이 있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적 근원과 같은 힘으로 당신이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현재의식은 이를테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의 주된 기능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기 쉽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거나 추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은 당신의 현재의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새겨놓은 인상에 대해 반응할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다양한 행동 방침 중에 한 가지를 고르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주어진 것만을 취할 뿐입니다. 암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좌우로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서워하는 성객에게 다가가서 이런 안색이 대단히 좋지 않군요. 얼굴이 창백해요. 당신이 배멀미를 하거나 토를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군요. 선실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성객은 얼굴이 해숙해집니다. 당신이 준 배멀미에 대한 암시는 그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길한 예감과 결부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 선실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준 부정적 암시는 현실이 됩니다. 똑같은 암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마다 잠재의식의 조건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당신이 그 배의 성객이 아니라 선원에게 다가가서 이런 대단히 안색이 좋지 못하군요. 배멀미가 날 것 같은가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선원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당신의 농담을 웃어 넘기든지 아니면 꺼지라고 호통을 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암시는 전혀 효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준 배멀미의 암시가 그 선원의 마음속에는 면역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 암시는 공포나 근심은커녕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암시란 어떤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주어진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여 마음에 품고 실행에 옮기는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암시는 현재의식의 의사에 반하여 무엇인가를 잠재의식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현재의식은 주어진 암시를 거절할 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선원은 배멀미에 대한 공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멀미에 대해 면역이 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암시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은 이미 배멀미를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당신의 암시가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공포나 믿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결정합니다. 암시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암시를 받아들이는 순간 암시가 힘을 갖게 됩니다. 즉, 당신의 잠재의식은 암시의 성질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모든 점에서 당신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향상시키며 고무할 수 있는 암시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암시란 자신에게 무엇인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도구가 그러하듯 잠재의식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유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니 씨라는 재능 있는 젊은 가수가 오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디션을 몹시 고대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닛은 전에도 3차례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디션에 낙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노래가 끔찍하게 들릴지도 몰라. 절대로 역할을 따내지 못할 거야. 심사위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주제에 오디션을 볼 용기를 내다니 얼마나 뻔뻔해 보일까. 해보기는 하겠지만 낙방할 게 뻔하다고.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당당한 욕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현실화하고 그녀의 경험 속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의식적인 자기 암시였습니다. 즉, 그녀의 공포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발전했고 급기야 그녀의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가수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의 위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3차례 혼자서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안락한 의자에 편히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대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했습니다. 몸을 이완하면 마음이 수동적으로 되어 암시를 받아들이기 쉽게 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나는 침착하고 담대하고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라고 반복하면서 공포의 암시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녀는 앉을 때마다 5회에서 10회씩 천천히 조용하게 마음을 다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날마다 3차례씩 이처럼 앉아서 명상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녀는 완전히 침착하고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놀랄 만큼 훌륭하게 노래를 불렀으며 원하는 배역에 캐스팅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요구나 소망을 잠재의식에게 내맡기기 위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이처럼 절대로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잠재의식의 힘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언제나 자신의 기억력을 자랑하던 75세의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녀도 이따금 물건을 잊어버렸지만 그녀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억력이 나빠져가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이런 경우가 되풀이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일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암시의 결과 그녀는 점점 더 이름이나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자포자기했지요. 다행히도 그때의 그녀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집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픈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그보다도 그녀는 일부러 생각을 뒤집어 하루에 몇 차례씩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실천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기억은 모든 면에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기억해낼 것입니다. 무엇에서나 더 뚜렷하고 선명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의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3주가 지나자 그녀의 기억은 정상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타인 암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 암시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암시를 의미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암시의 힘은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각지의 정치적 교주나 종교적 신념, 문화적 관습은 모든 타인 암시의 힘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암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도 암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측면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잠재의식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반응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서 갖가지 불행과 실패, 고통, 질병, 가난을 낳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험 속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은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너는 기회가 없었지? 전부 네가 나빠. 아, 그런 건 쓸모가 없어.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문제지. 세상은 파멸할 거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도 신경 안 써. 그처럼 노력해봐. 소용없어.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사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인생은 한없이 따분하고 힘든 과정이지. 사랑 같은 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조심해. 끔찍한 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의 타인 암시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그 일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타인 암시에 직면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마음은 당신이 짐작도 하지 못할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자기암시, 즉 재조건화 치료를 이용해서 과거에 당신에게 주어진 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인 암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타인 암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사회생활과 사생활을 망치는 그릇된 행동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왜곡시키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언어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암시를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당신은 파괴적인 타인 암시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에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 암시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척, 친구, 동료들이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데 한못 거들었던 일이 쉽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당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꼼꼼히 따져 근본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대부분은 일종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타인 암시에 숨겨진 의도는 대개 당신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당신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타인 암시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 공장, 클럽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인 암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에게 해로운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숨겨진 샘에서 길러진 생명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무엇이든 해결됩니다. 잠재의식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 그것을 실현시킬 힘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당신은 잠재의식의 올바른 인상과 건설적인 생각을 새겨 넣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혼란과 불행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원리가 일치하고 조화하며 편안히 동시에 작용이 되면 당신은 건강과 행복, 평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바라거나 말거나 잠재의식은 밤낮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 몸의 건축자이지만 그 내면의 고요한 활동을 의식적으로 알아채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은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서 분주히 움직이도록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랑할 만한 것, 진실한 것, 올바른 것, 조화된 것에 뿌리를 두도록 하세요. 잠재의식은 항상 당신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표현하고 모방하며 재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부터 현재의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만난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말기 폐암을 극복한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청에 따라 그는 투병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 편지를 써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꼭 몸과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몸의 건강을 풀었습니다. 나는 발이 편안하다. 발목이 편안하다. 다리가 편안하다. 복근이 편안해진다. 심장과 폐도 편안하다. 머리도 편안하다. 나는 온몸이 완전히 편안합니다. 약 5분간 이렇게 실시하면 저는 졸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긍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지금 나의 잠재의식은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완전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며 나의 잠재의식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완전한 이미지에 걸맞은 완전한 육체를 재창조하고 있다. 이 목사는 놀랄만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완전한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입하고 쉽게 간단하게 치유받은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의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훈련된 상상력, 즉 과학적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능성 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사무실에서 걸어다니고 책상을 만지며 전화를 받는 등 완쾌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모조리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잠재의식이 완전한 건강에 대한 마음의 그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기가 실제로 사무실에 돌아가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용 대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마음에 그린 그림이 새겨진 필름이었습니다. 그는 수주 동안 이처럼 시각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는 아내도 간호사도 외출 중이었으므로 신호벨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그의 침대에 3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장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치유력이 그의 마음의 그림에 부응해서 장애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뇌에서 일어난 신경 충동에 그 충동이 발에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는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내면에 숨겨진 치유력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가 집중한 주의력에 의해 내재한 치유력이 흘러나와서 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이와 같이 소망을 상상하고 그것이 실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철저히 실행하면 명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의 전율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상상하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져서 반드시 실현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하세요. 내게 이런 소망을 준 잠재의식의 힘이 이제 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2장과 3장 마음의 작용과 또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내면의식인 잠재의식, 또 그것을 지휘하는 현재의식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